54페이지입니다. 근거법령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법률에 따르면은 거래 당사자는 아예 매수인 매도인하고 거기서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경우에만 이와 같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신고가 요구된다는 것이고, 증여나 교환이나 이런 때는 거래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실제 거래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입니까? 종전에는 60일이었지만 이게 단축되었습니다. 30일 이내에,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청이라고 하면 어디에가 신고를 하느냐? 구청 민원실에 가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거래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거래 신고서 양식은 거기 이런 교재 뒷부분에 뒷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 63페이지 거래 신고 양식이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가는 건 아닙니다. 그냥 거래 내용을 기재를 해가지고 거래 신고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때 거래 신고를 할 것인지 여기 보시면은 부동산의 매매 계약, 여기 부동산의 매매 계약이라면은 있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라면 이미 있는 거죠. 토지를 매매했을 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물이라면은 이건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사용 승인을 받은 날짜에, 그러니까 건물이 완공되어 가지고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은 사용 승인 받은 날짜에 건물이 완공된 걸로 보는 거기 때문에 사용 승인 날짜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은 거래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 신고를 어저께 했다. 어저께 7월 26일 날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은 오늘 매매 계약을 7월 27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면은 이미 있는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했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 신고가 요구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급 계약이라고 되어 있죠. 공급 계약이란 건 분양 계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근거 법령도 없는 공급 계약이 아니라 여기 주택법이라거나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어떤 분양을 받았다, 분양 계약이다. 그러면은 만약에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를 신축을 합니다. 건물이 완공되는 건 2022년도일 수 있겠죠. 건물은 전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없지만은 이게 오늘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첫째, 거래 신고는 이미 있는 부동산에 대한, 만약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은 이때는 당연히 거래 신고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물이 완공될 건 나중 문제입니다. 2년 후, 3년 후지만 오늘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파트를 신축하는 게 바로 여기 얘기하는 주택법에 따른 분양이라면은 이때의 건물이 있는 거죠. 현재는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건물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이 경우에는 거래 신고를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 보시면은 3번의 갑은 주택법에 따라 분양받은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분양권 전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분양권 전매라면 이것도 역시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칠판 보시면 이때 건물이 완공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분양권을 A가, 여기가 그냥 A라고 보신다. A가 분양받았다가 분양권을 B에게 소위 분양권 전매를 하였다면은 이 분양권 전매도 역시 거래 신고를 할 걸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칠판 슬라이드 보시면은 현존 부동산의 매매 거래 신고하는 것이고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 거래 신고라고 주택에 대한 분양권 전매 거래 신고를 하는 건데, 다만 공동주택이 몇 세대 미만이냐, 30세대 미만이다. 아파트가 3세대 미만인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나홀로 아파트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어디 나홀로 아파트가 28세대가 있다. 28세대를 만약에 2022년도에 완공될 예정이다. 오늘 분양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거래신고를 하지 않고 거민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다세대 주택도 이 분양 그 호수가 50세대 미만이라면은 거민으로 충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모조리 암기할 이유는 없겠죠. 그러니까 일단 부동산 매매라거나 분양권 취득했다거나 어떤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거나 분양권 전매라면 일단 거래신고로 보시고, 다만 이러이러한 예외의 경우는 거래신고를 하지 않고 거민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헷갈린다. 그런 때는 일단 거래신고로 가셔야 된다. 거래신고를 해야 되는 건데 거래신고를 안 한 경우에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옵니다. 거민을 받아야 되는 건데 거민을 안 받은 경우는 과태료는 없고요. 등기 절차에 보정명령을 받거나 이건 각하사유가 되는 것 뿐이니까 가급적이면은 헷갈리면은 거래신고로 가시는 게 오히려 속편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헷갈리면은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요 내용은 구청 민원실에 부동산 거래 신고 담당한테 물어보시는 게 그게 마음이 편한데 그 양반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경우에 따라 거래신고, 그러니까 원칙적 거래신고, 예외적으로 거민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 그런